안녕하세요, 여러분.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고 싶은 속마음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관계가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뭔가 확 틀어져 버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떠났고 이분은 그냥 죽어버렸어요. 일단 지금 가운데 제가 뽑은 카드가 여러분의 관계, 그러니까 최근 상황을 뽑은 거고, 왼쪽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의 의미, 오른쪽에 그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의미를 뽑은 건데 굉장히 열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뭔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여러분은 뒤돌아서 떠나버렸고 이분은 여러분이 떠나버려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여러분 3컵스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그분한테 숨기는 게 있었던지 그분이 여러분한테 숨기는 게 있었던지, 근데 두 분이 어울리기는 되게 잘 어울리는 사이였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여러분이 숨기던 거를 알게 돼서 지금 아예 상황이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약간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고 떠나버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카드를 봤을 때 지금 썬 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드러난 게 있어요. 이분이 알게 된 거. 여러분이 숨기던 거. 근데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는 게 여러분의 자존심에 되게 좀 스크래치 나는 약간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드러나자마자 여러분은 그냥 이분과의 상황을 떠나버렸고, 이분은 이거를 되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가 뭔가를 해볼 새도 없이 여러분이 떠나버려서 그냥 상황이 끝나버린 느낌이거든요, 이분은. 그러네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관계가 갑자기 반전된 이 상황. 여러분이 숨기던 게 드러난 상황.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이 드러난 것 때문에 이분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분 되게 자신감 있었고 자기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냥 이게 딱 드러나자마자 서둘러서 변명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딱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완전 그냥 죽어버렸는데, 이 텐소드는 이 사람이 한 번에 10개의 칼을 맞고 쓰러진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이 사람 몸에 각각 다른 사람이 칼을 하나씩 찔러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자신의 몸에 9개의 칼이 꽂힐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칼이 꽂히고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감추던 거에 대해서 이분한테 뭔가 계속 사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분이 알게 된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이분은 그냥 이렇게 쓰러져 버린 것 같은데, 어쩌면 이 마지막에 꽂힌 이 하나가 여러분이 떠나버린 것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네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 그분과의 현재 상황이 에이스 완즈랑 지금 상체 카드로 매지시언이랑 타워 카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분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게 즐겁고 뭐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굉장히 혼자서도 잘 지내는 분이시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분하고 사귄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서도 잘 지냈는데 여러분을 자극하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을 되게 새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분을 만날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나인 펜타클의 어떤 빛이 나는 솔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을 자극하는 한 가지 일이 있었고, 그게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9와 1과 1의 숫자를 만나서 10이라는 모습으로 완성이 돼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이분이 여러분을 막아섰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떠나려고 하고 이분은 여러분을 막아서려고 하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관계가 틀어진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떠나버리고 이분은 그냥 이렇게 칼을 맞은 채 쓰러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을 되게 잡고 싶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시네요. 왜냐면 이 타워 카드가 16번 카드예요. 근데 16번 카드는 수비학적으로 7번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6 다음이 7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카드에서도 6번 카드가 나오고 이분의 카드에서도 6번 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7번인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타워의 상황에. 근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리딩을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리딩이 상대 리딩이랑 내 리딩이랑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분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이분의 속마음이 알고 싶으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뭐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건지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바뀌고 있는 거, 그리고 그분에게 바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식스 소드가 또 나오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난 게 맞아요. 여러분은 지금 식스 소드 카드가 또 나오거든요. 지금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서 바뀌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 그분의 삶에서 바뀌고 있는 것을 뽑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계속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을 뒤로하고 계속 떠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하고 끝냈어요. 근데 갈등하고 있네요. 내가 계속 떠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는 느낌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 굉장히 자신을 내려놓은 느낌이 있네요. 그냥 자신의 마음을 주체를 못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뭐라 그럴까? 자기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막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막 누군가를 만나 제끼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이게 안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을 잊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계속 막 뭐라 그럴까? 자기 마음을 여기도 줘보고 저기도 줘보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아무리 막 그렇게 막 여기저기 마음을 흩뿌리고 다녀도 이 여러분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갇혀 있고 여러분 생각에 정말 진짜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 딱 갇힌 것처럼 자기가 아무리 돌고 돌아도 계속 자신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분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다시 이분을 만나려면 여러분은 정말 아예 모르는 사람이 되든지 아예 새로운 사람이 되든지, 제가 이 데스 카드는 신분 세탁 카드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자주 하잖아요. 이게 내 본질은 그대로야. 근데 내 껍데기가 싹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분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계속 떠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봐. 근데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려면 여러분은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뭐 이분한테 뭐 되게 큰 걸 숨겼는데 뭐 그거를 들키셨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 고통이 아주 그냥 상당하네요. 물론 지금 여러분이 떠났을 때보다는 조금 살아난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10소드에서 9소드 된 정도예요. 그냥 간신히 정신 차리고 있는 정도. 근데 계속 여러분과의 관계의 수레바퀴에 끼어 있어요, 이분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뭘 봐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분한테 어떤 행동을 취할지, 이분은 어떻게 행동할지.
여러분은 진짜 지금 이 데스카드처럼 뭔가 여러분을 계속 새롭게 만들려는 게 있어요. 이분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태로는 이분한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신분 세탁을 해서 이분한테 다시 다가가려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노력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분한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신을 올가매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분하고 다시 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새로워지려고 하는 게 자꾸 이 지금 풀이 과거의 방향으로 가는 걸로 봐서는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감추고 있던 거 들키지 않았으면 우리가 계속 연인으로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들키셨나요? 이분이 여러분의 연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갈 수가 없어요. 다가갈 수가 없어. 이분은 그 미래에 굉장히 좀 삐뚤어지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막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마음도 없는데 막 뭐라 그래? 그러니까 무슨 도장 깨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상처받은 만큼 막 그거를 여러분한테 풀 수가 없으니까 계속 다른 사람들을 후리고 다니면서 약간 계속 복수를 하는 느낌? 그게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상황에서 자기가 타협할 수 있는 어떤 타협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계속 복수 아닌 복수를 하느라 계속 다른 사람을 후리고 다녀요. 그래야 자기가 마음이 풀린대.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분한테 어떤 마음인지 봐요. 여러분이 지금 이분한테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진심이 뭔지를 한번 봐요. 여러분도 이분을 생각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이분의 상황이랑 같아요. 지금 9소드거든요. 지금 같은 카드예요. 근데 여러분은 계속 지금 3컵인데 이건 같은 카드거든요. 계속 과거의 방향에서 여러분이 이때를 계속 생각해요. 이때를 다시 되돌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시 가고 싶다. 다시 이분하고 이렇게 3컵처럼 즐겁게 지내던 대로 가고 싶다. 이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분은 지금 여러분한테 막 엄청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분은 스트렝스 카드랑 데빌 카드랑 세븐 완즈 카드가 나오는데 이분은 지금 굉장히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세븐 소드 나오고 세븐 완즈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페이지 소드랑 데빌 카드가 나오는데 이 나쁜 짓을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겠대요. 근데 이게 자기가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 있잖아요. 이 9 소드랑 휠 오브 포춘이 도는 이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방식이 자기가 이렇게 삐뚤어지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전에 뽑은 게 이분이 템퍼런스가 나왔는데 이 템퍼런스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가 아니라 훨씬 더 강도가 세지는 게 이제 이 스트렝스란 말이에요. 웨이트 덱에서는 이 되게 연약한 여자가 사자를 길들이려는 그림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막 자기가 자기 딴에는 자기 화를 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정말 자기가 견디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분한테 다가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다가가면 이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를 볼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이분한테. 여러분이 이분한테 지금 에이스 소드랑 4 완즈랑 페이지 소드가 뜨는데 이게 같은 카드거든요. 페이지 소드. 이분이 지금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 하고 있는 이 방식 있잖아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막, 그렇게 막, 덤비다시피 한 약간 그런 느낌. 여러분이 용기를 내셔야 되는데 조금 이성적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도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화풀이를 하려고 물불 안 가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물불 안 가리고 이분한테 들이대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떠나간 상황. 이게 지금 식스 소드가 막 물결이 굽이치는 곳에서 물결이 잔잔한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는 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분을 떠나서 지금 그러한 곳에 왔을 거예요. 그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해낼 이성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분한테 다가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4 완즈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이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조금 물결이 굽이치고 나한테 좀 힘든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숨기던 게 드러나서 여러분이 급하게 이분을 떠나와서 지금 안정된 상황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깨고 나와야 여러분이 이분한테 갈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이분한테 다시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가갔을 때 이분의 반응을 볼까요? 여러분이 겨우 이렇게 이분을 떠나와서 안정을 찾은 이 상황을 정말 살벌하게 정리를 해야 이분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만큼 여러분이 막 힘들게 여러분의 안정을 포기하고 이분한테 갔을 때 이분의 반응을 봐요. 여러분이 다 정리하고 이분한테 왔을 때 이분의 반응. 여러분이 다 정리하고 이분한테 가도 좋을지. 이분이 먼 산 보듯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이 이분한테 다시 돌아가면 이분이 되게 생각이 많고 복잡해져요. 근데 여러분을 원하면서도 되게 먼 산 보듯 해요. 여러분을 원하면서도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와도 그래서 내가 뭘 어쩌라고 하면서 약간 조금 먼 산 보는 느낌? 등을 돌리고 있죠. 여러분을 바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많아. 근데 여러분을 그렇게 바랬어도 여러분을 바라는 자신의 마음에서조차 이 사람이 등을 돌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이 안정의 상황으로 이분을 뒤로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냥 이 상황을 떠나서 이분한테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이 상황에 머무르는 게 좋을지 뭐가 더 여러분한테 이득일지를 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안정을 깨고 이분한테 갔을 때 아니면 그냥 지금 상황에 머물 때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고 이분한테 가게 되면 여러분이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계획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떠나왔을 때의 지금의 상황 있잖아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거든요. 이 에이스 완즈의 상황이 다시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한테 다시 돌아가게 되면 주도권은 그냥 이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이분하고 어떤 큰 마찰을 여러분이 일으키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이스 소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도권을 이분한테 다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뀐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이 다시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대신 주도권은 이분한테 넘어가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분하고 이렇게 된 게 여러분이 숨기던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계속 숨겨요. 이게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대로 여러분이 계속 숨겨요. 이 교황이 이 옷 안에, 이 교황의 이 사제의 옷 안에 뭘 숨겼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교황의 옷을 들춰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이분이 아마 여러분이 숨기던 거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런 암묵적인 어떤 약속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떠났던 이유 혹은 여러분이 숨긴 것에 대해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이분이 더 이상 여러분을 질책하거나 묻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오면. 대신 주도권은 이분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한테 막 되게 화풀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다 삭힐 거예요. 이 교황은 오수의 카드인데 오수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찰을 일으키기 싫어서 침묵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5라는 숫자가. 아마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이분한테 돌아가게 되면.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처럼 아, 내가 우리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다시 거기서 시작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주도권은 이분한테 있고 여러분이 정말 이 성직자가 참아내는 것처럼 어떤 비난과 hin란과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나를 비난했을 때 내가 대들 수가 없다. 내가 그냥 감내해야 된다. 이런 암묵적인 규칙이 생긴다. 대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떠나갔던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할 거다. 이제 그런 암묵적인 룰이 이제 이분하고 여러분 사이에 생기는 채로 이제 이 변화했던 상황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지금 이 안정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저스티스가 나오고 체리엇이 나오고 5 펜타클이 떠요. 이 체리엇이 7번 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이 타워 카드가 제가 7수의 카드라 그랬잖아요. 이게 16번 카드여서 1하고 6을 더하면 7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바뀐 상황에서 내가 다시 시작해서 나아가려는 게 있어요. 이분을 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안정된 상황에 머물면 여러분이 그냥 이분을 잊고 나아가려는 게 있는데 몸도 마음도 힘들어요. 이 나아가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쩌면 이분이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뺏긴 거를 다시 막 찾아오고 싶어 하고 막 여러분을 막 이렇게 진짜 이 데빌의 모습으로 막 여러분을 이 카드에 나오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혼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여러분한테 소송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힘들어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무슨 상황인가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안정된 상황에 머무는 것보다는 이분한테 다시 바짝 자세를 낮춰서 돌아가는 게 여러분한테는 더 나은 방향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분을 떠나서 안정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뭔가 법적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지금 저스티스가 과거의 방향에서 이렇게 정의한 칼을 들고 천칭을 들고 있잖아요. 과거의 방향에서 여러분이 법적으로 해결할 일이 생긴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런 체리엇의 모습처럼 굉장히 대차게 들어온다. 정말 그냥 뭐라 그럴까? 이게 그냥 간단한 그런 뭐 소송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무슨 진짜 확 나를 덮쳐오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 큰 법적인 분쟁이 나를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이분한테 잘못했다고 하시는 게 그리고 그냥 바짝 이렇게 좀 엎드려서 조금 그냥 어차피 여러분이 이분한테 돌아가면 이분이 모른 척 할 거거든요. 그냥 이분한테 돌아가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지금 훨씬 이득인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이거 댓글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무슨 상황인가요? 여러분을 위한 외부적인 조언 그리고 내면의 조언. 지금 외부적인 조언에서는 천칭 사인이 뜨고 퍼스트 쿼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둔 채로 놓으래요. 그리고 내면의 조언에서는 염소자리 카드가 나오고 지금 풀문이고 현실을 체크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뭔가 지금 이 상황에 머물면 여러분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내면의 조언에서 현실 체크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염소자리 사인이 굉장히 좀 깐깐하고 얄짤 없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풀문이니까 이게 훨씬 중요한 사인인데 지금 현실을 체크하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에이스 소드가 2장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현실을 이성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감추고 싶었던 게 딱 이제 드러나면서 여러분이 되게 다급하게 정리를 못하고 떠나온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리고 외부적인 조언에서 지금 이 천칭이 나오는데 이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이 저울 있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이 천칭 자리의 저울이 이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이 천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분한테 마음을 이렇게 닫아놓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추려는 게 들켜서 여러분이 되게 당황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이렇게 그냥 닫아놓지 말고, 그냥 마음을 열어둔 채로 그냥 이분한테 다가가서 이분한테 심판을 받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이분이 막 여러분을 막 그렇게 막 잡아먹지 못해요. 여러분이 다가가면 그냥 모른 척 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덮어준대요. 왜냐면 이분은 여러분을 아직도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이분을 떠나온 상황이 여러분한테 과연 더 유리한 상황인지, 아니면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유리한 상황인지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분한테는 용서예요. 여러분은 그냥 이분한테 돌아가기만 하면 이분이 상황을 덮어주고 여러분을 받아줄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상황입니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고 싶은 속마음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여러분 관계를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의 관계를 뽑은 현재 상황이고 여러분이 그분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의 상황을 뽑은 건데 두 분 다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자존심 때문에 그래 이제 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우리 이제 각자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가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여러분은 조금 용기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분하고 다시 대화를 하고 싶고 한 마음이 있는데 그냥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만 많아요. 생각만 많고 이분도 자신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은 마음 자기가 그냥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 사이에서 계속 자기가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뭘 해도 재미가 없는 상황이야. 뭘 해도 감흥이 없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야. 근데 여러분은 이분하고 대화의 의지가 있는 반면 이분은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뭘 해도 감흥이 없다. 이분은 지금 많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내려놓은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아직도 열정이 있는 반면 그러면 지금 두 분 사이에서 변화되고 있는 걸 볼까요? 뭐가 바뀌고 있는지.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서로를 원하지만 포기하고 있는 상황.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바뀌고 있는 것, 이분에게 바뀌고 있는 것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은 관계가 바뀌고 있고 이분은 시간이 바뀌고 있는데 이분은 시간에 갇힌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은 이분과의 관계가 정리되면서 둘만의 관계에서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조금 해방됐다고 느껴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일탈 아닌 일탈을 하는 느낌도 있고,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던 모습에서 좀 더 발랄하고 명랑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을 바꿔나가려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시간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원망해. 그 시간 안에서. 그리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좀 소심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서 자기가 좀 화가 나는 것도 있어요. 막 뭐라 그럴까? 막 쇼부를 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 그냥 자기가 그냥 약간 꽁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요 지금 포 컵스의 느낌처럼 자기가 뭔가 생각은 되게 많은데 화도 나고 한데 뭔가를 표현하고 있진 않아요. 이분은 그냥 자기가 삭히고 있고 여러분은 밖으로 풀어내고 있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리딩이 그 상대편이랑 나랑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본인의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마음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분한테 마음이 있는데 지금 그 마음을 꽉 잡고 있잖아요. 표현을 안 하려고. 여러분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속마음.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좀 화가 나 있고 이렇긴 한데 그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은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는 게 있어요. 아, 이 관계는 쇼부 났어,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 지금 자기 개발이나 자기 발전에 되게 지금 몰입하는 느낌? 그래, 이참에 그동안 못했던 거나 열심히 해보자 하는 느낌? 여러분을 발전시킴으로써 뭔가 여러분 삶의 기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이분은 그냥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는 잡을 수 없는 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희망하기나 하고 내가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별이라고 생각해요. 이 별 카드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떠나서 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나 되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탄생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 삶에 좀 의욕을 되찾고 싶다. 이분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여러분을 그리기는 하지만 돌아갈 마음은 없네요. 이분은 그냥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은 정리가 된 상황인 거예요. 정리가 됐는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한테 다시 다가갔을 때,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거니까 뭔가 이분한테 먼저 다가가 볼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갔을 때 이분의 반응. 여러분이 먼저 다가갔을 때 이분의 반응.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도 이분이 뭐를 막 하진 않으시네요. 포펜타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분하고 다시 대화를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하고 있어. 이분도 그래요. 자신이 여러분하고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고 싶은데 그냥 방관해요. 여러분이 다가가도.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을 다시 만나는 게 여러분한테 이득일지 아닐지를 볼까요? 이게 여러분이 다가가려고 해도 이게 여러분한테 이득이어야 여러분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가갔을 때 아니면 그냥 다가가지 않았을 때. 왜냐면 이분이 여러분이 다가가도 별로 그렇게 여러분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동하지가 않아요. 이게 포펜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분한테 느끼는 상황, 내가 대화는 하고 싶지만 꾹 참고 있다. 근데 이분도 지금 4컵이란 말이에요. 지금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사수인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4, 4, 4. 이 사수가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아. 오직 손해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분한테 다가가면 이분도 그렇고 지금 이분 자체도 지금 사수가 뜨고 그래요. 지금 서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좀 투철하다. 두 분 다. 이분을 만났을 때, 뭐 여러분이 다시 다가가는 거든, 이분한테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는 거든, 어쨌든 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만난다,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를 봤을 때, 여러분에게 이득인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분을 뭐 여러분이 다가가는 거든 이분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거든 해서 다시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황자 카드가 나오네요. 세븐 완즈의 킹컵. 그리고 여러분이 이분을 그냥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페이지 컵의 여사제의 선. 여러분은 그냥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빛을 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딘가에서는 그러니까 아직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실력이 빛을 발한다. 여러분이 갈고 닦아온 것들이 빛을 발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욕이 충만해진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냥 여러분 뭐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발전에 지금 매진하고 있다면 그게 빛을 발해요.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집중을 잘 하고 계신가 봐요. 근데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면 마음이 계속 그러니까 이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뭔가 좀 안정적이 되는 거는 있어요. 근데 이 여황제 카드는 굉장히 자발적인 여황제를 얘기하거든요. 이 여황제는 어떤 왕의 아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자기의 태생에 관련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비옥하게 가꾸고 하면서 자기가 그 땅의 랜드레이디가 된 여황제란 말이에요. 자기가 일군 땅에서 자기가 여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계속 만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주도적인 활동을 하게 될 건데 그게 굉장히 조금 부대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계속 이분한테만 이렇게 딱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계속 이렇게 떠돌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분하고 다투는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마음이 어딘가를 떠돌다가 돌아오고 한다. 이 여황제는 약간 파티 퀸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자기가 연애를 주도하는 여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분을 다시 만난다고 하면은 뭐 만날 수는 있겠지만 계속 마음이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 그렇게 보이시네요. 근데 뭐 다시 만난다 그러는 것도 그렇고 안 만나도 둘 다 상황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좀 발전적으로 지내고 싶다. 나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난 이 사람하고는 이제 텄다 싶으면 그냥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그냥 여러분 자기 발전에 힘쓰시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이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감춰졌던 능력이 빛을 발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볼게요. 이게 너무 심플하게 나와가지고 뭔가 더 봐야 될까요, 여러분? 외부적인 조언, 내면의 조언. 지금 내면의 조언 지금 다 뉴문이고 퍼스트 쿼터예요. 이 퍼스트 쿼터도 사실 뉴문이랑 에너지가 같거든요. 그리고 두 개 다 지금 사수자리 카드가 나왔죠. 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조언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그러고 외부적인 조언에서는 여러분의 행운을 믿으래요. 근데 이 사수자리의 주 행성이 목성이에요. 근데 목성이 행운의 별이죠. 이 목성은 자신이 가진 거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려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수자리가 상징하는 게 켄타우로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인 반마,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사람인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하나인데 굉장히 스태미너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을 다시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계속 그냥 이분을 만나지 않고 여러분의 상황에 열중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애쓰는 것이 빛을 발한다고 하잖아요.
이 방향이 지금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태양 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행운을 믿으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분을 향한 마음을 봤을 때 지금 에이스 소드랑 에이스 펜타클이랑 나인 컵이 뜬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분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발전하는 게 여러분의 기회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의 관계가 정리된 게 어떤 여러분의 스펙이나 능력 때문에 어떤 그러한 이슈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관계가 정리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자기 개발이나 자기 발전에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면의 조언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고 행운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정리하고 여러분한테 시작되고 있는 거. 그 길로 믿고 가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여러분의 행운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고 싶은 속마음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했던 분들이신 것 같고 이제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런 일들에는 흔들리지 않는 관계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현재 상황이 6 완즈가 나왔어요. 그리고 3 완즈랑 3 펜타클. 여러분은 흡사 공동체와 같은 느낌이에요. 미래를 함께 나아가고 미래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관계라고 현재 상황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그분을 생각했을 때 그분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를 뽑았는데 여러분 그분을 생각했을 때 5 소드 카드가 나오고 9 완즈에 6 펜타클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동안 이분을 만나면서 계속 빌드업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분하고 쉐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분하고 나눌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있어. 그리고 지금 이 5 소드의 의미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 생에 걷어들일 남자가 혹은 여자가 이제 이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공들였거든. 그리고 이제 서로 나누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하고 어떤 시간의 굴레를 구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굉장히 비등비등한 것 같거든요. 누구 하나 뭐 각자한테 이렇게 딱 빗댔을 때 처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황제가 나오고 여러분은 퀸 소드가 나와요. 여러분이 굉장히 결단력 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이 엠페러는 자수성가한 왕이에요. 이렇게 뭐 왕위를 승계받고 해서 뭐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전쟁을 겪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를 차지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자기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조금 불안하고 긴장해 있는 왕이거든요. 근데 이 퀸 소드도 굉장히 흡사 이 퀸 소드는 심판자 같은 여왕이에요. 그래서 이 여왕도 긴장감이 맴도는 여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조금 좀 긴장감이 맴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좀 주도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결정권이나 주도권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서 뭔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이분이 뭔가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빌드업 했거든. 이 관계를 빌드업 한 거는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여러분과의 관계를 약간 전투와 같았다라고 이분이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흡사 이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약간 전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 5 소드는 이 사람은 전투에 참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투가 끝나고서 이제 전장을 둘러보면서 뭔가 건질 게 없나 하고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맴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흡사 진짜 여러분이 되게 좀 전쟁과 전투와 같은 관계를 계속 구축해 오신 분들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두 분이 함께한 시간이 이게 전쟁 같았던 뭐던 간에 두 분이 함께한 시간이 이미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남자나 여자는 너밖에 없다. 내가 그동안 빌드업 한 거, 내가 이제, 걷어들이고, 나한테 필요한 건 취하고, 나눌 건 나누고 해야겠다. 해서 조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분은 아직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조금 긴장하는 게 있지만, 내가 왕이라면 네가 여왕이야 하는 약간 요런 느낌이 있거든요. 둘 다 진짜 전투력은 만렙이다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가 이제는 윈윈하는 관계가 돼서 어떤 공익의 목적으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한 팀이 됐다. 여러분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관계가 계속 이렇게 뭔가 좀 전투적인 느낌이 계속 들잖아요. 이분은 계속 긴장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조금 지쳐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전투가 끝나고 조금 긴장감이 풀린 상태이기도 하고 이 나인 완즈도 이 사람이 9개의 완즈를 땅에다 이렇게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9개를 심고 이제 하나만 더 심으면 된다 하면서 심어 놓은 거를 보면서 이렇게 한숨 돌리는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이후로 지금 서로에게 바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서로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는 거. 여러분은 이제 이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빌드업하고 조금 지치는 시간들을 오래 버텨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그러니까 그동안 이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지내왔다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조금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조금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 방향은 나를 위한 방향이길 원하는 마음이 커요. 그리고 이분은 그래 이러니 저러니 너는 네 맘대로 해라. 나는 이제 좀 쉴란다. 왜냐면 이분이 너무 지금 지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은 9컵이 나오고 이분은 9 펜타클이 나와요. 이분 역시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분은 굉장히 지금 지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조금 쉬고 싶은데 이 쉼이 어떤 자신이 좀 현실적으로 조금 물질적으로 좀 만족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쉬고 싶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고 싶은 게 있는데 이분은 어떤 현실적인 안정이나 물질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상황을 인내하고 이 상황에서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분과의 관계에서 환골탈퇴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분은 이 상황을 조금 루즈하게 가고 싶은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긴장되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서로 좀 이렇게 이 황제와 소드의 여왕처럼 대치되는 느낌이 아니라 서로 길들이는 이러한 느낌으로 서로 인내하는 느낌으로 전환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긴장감을 내려놓고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여자가 사자를 길들이려면 이 사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 사자가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서로 길들이지 않으면 이 대치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두 분이 이렇게 긴장감을 계속 유지했을 수 있어. 두 분의 관계를 위해서. 근데 이제는 죽으나 사나 둘이 같이 붙어서 서로 길들일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 상황이니 우리 조금 루즈하게 조금 이렇게 긴장되게 피 튀기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조금 여유를 갖고 좀 부드럽게 나아가 보자. 이분은 좀 그렇게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이런 지친 상황 이분은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은 지친 상황인데 이 지친 상황에서 여러분은 좀 기쁘고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지금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나를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내 만족을 위한 방향으로
다시 가고 싶다. 이런 느낌. 그리고 여러분은 조금 발전적이네요. 이분은 그냥 좀 자기 시간을 갖게 내버려두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지금 어떤 거를 해주면 좋을지를 한번 볼까요? 서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분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또 데스 카드가 나오네요. 여러분이 그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상황을 전환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것처럼 이런 긴장된 상황을 이분은 스트레스의 강도로 이 긴장감을 이 스트레스의 강도로 서로 이해하고 하는 그러한 강도로 낮출 수 있었으면 이 긴장감을 조금 이렇게 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이거보다 더 완화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템퍼런스랑 스트레스랑은 되게 결이 같아요. 둘 다 균형을 맞추고 절충한다는 면에서. 근데 이 템퍼런스가 훨씬 이 강도가 낮거든요. 이 스트레스의 인내의 강도는 굉장히 높아요. 이 서로 말이 안 통하는 두 종이 대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템퍼런스는 이 컵을 계속 이렇게 기울이고 하면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렇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맞추자 해가지고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 이 긴장감을 이 스트레스의 강도로 낮출 수만 있어도 나는 쉴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 관계에서 안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의 강도는 아니어도 내가 너한테 맞춰주고 너와의 관계에서 절충하려는 게 있어.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한테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하고 이분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그동안 되게 인색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긴장감이 유지가 됐던 거지 자기가 표현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는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꼭 숨겨왔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그렇다고 하네요. 여러분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여러분 이 리딩을 왜 보고 계신 거죠? 지금 잘 풀리고 있는데? 근데 뭔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이분이 여러분한테 긴장감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되게 조금 지쳐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윈윈하는 관계이기는 한데 이렇게 그냥 미래에 공익을 위한 관계인 것 같은 이런 게 여러분은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제너럴 리딩이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분을 계속 만났을 때랑 그냥 이분이 나를 자꾸 이렇게 지치게 하니까 정리했을 때랑 뭐가 나한테 이득일까를 봐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이득입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퀸 소드가 여기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여러분한테 조금 긴장하고 좀 이렇게 좀 쫄아 있는 게 여러분이 이분을 정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분이 생각을 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페이지 소드에 A 펜타가 나오는데 이분을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이 뭔가 경제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되게 좀 애를 써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여러분이 뭐 이분을 서포트하느라 여러분의 커리어를 조금 뒤로 했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을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뭐에 대한 결단이냐면 일을 함에 있어서 일에 집중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나의 기술력을 연습해야 되는 거, 나의 어떤 능력치를 향상시켜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한 결단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분을 계속 만나게 되면 사제 카드가 나와요. 그리고 9 소드에 7 소드. 여러분은 뭔가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의 능력치를 발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분을 계속 만나면 여러분이 이분과의 관계에서 실세예요.
근데 정작 힘을 가진 거라고 드러나는 거는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이 정작 이 관계에서 애를 쓰는 사람은 여러분인데 그 공이 다 이 사람한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 거를 찾아오고 싶은 거야. 이러한 시도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 두 분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부부야. 그러면 이분이 사업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뒷바라지를 해. 근데 뒷바라지를 해도 공은 다 이 사람한테 돌아가고 여러분한테 남는 게 없어. 여러분도 시간과 어떤 공을 들였지만 여러분 몫으로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나도 잘 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거기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조금 억울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내 몫을 내놔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긴장 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리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큰 결단을 내려야 되고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의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것에 여러분이 굉장히 고군분투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이분하고 계속 지내시면서 이분한테 여러분의 몫을 공정하게 요구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이득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게 계속 억울한 마음이 드니까. 일은 여러분이 다 하는데 공은 다 이 사람한테 가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여러분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겠습니다. 외부적인 조언. 여러분 내면의 조언. 여러분 지금 내면의 조언에서는 양자리 카드가 나오고 뉴문이에요. 시작하래요. 그걸 하래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 그걸 하래요. 그리고 외부적인 조언에서는 지금 풀문이고 염소자리 카드가 나와요. 그리고 현실을 체크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져올 게 뭔지, 여러분이 공정하게 이분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거를 꼼꼼히 따져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염소자리 카드는 제가 이 염소자리 카드가 되게 잘 나오는 편인데 되게 깐깐한 선생님 같은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얄짤없거든요. 어떤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풀문이고 하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일단 여러분한테는 더 이득인 것 같고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해오던 거 그리고 이분을 계속 긴장 타게 하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몫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 그거를 현실에 입각해서 해보시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약간 조금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막 그동안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를 이런 폐잔병 취급을 하잖아. 이런 게 여러분이 되게 억울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몫을 챙기시면 이 상황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생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을 뭐 어떤 자기보다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소드의 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정말 힘을 가진 여왕이라는 느낌이 이분도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일은 내가 다 하는데 공은 얘한테 다 돌아가. 나도 내 몫을 찾고 싶어. 막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오셨다면 이분한테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실 때 이 양자리는 굉장히 진취적인 사인이에요. 그리고 이 양이 막 이렇게 히말라야에서 막 바위를 막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 산 양을 얘기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하실 때는 막 좀 이렇게 승질 부리듯이 막 그렇게 막 당당하게 막 약간 화가 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양자리도 그렇고 염소자리도 그렇고 친절해 보이는 사인이 아니에요. 되게 조금 나 지금 굉장히 조금 화나 있고 나 지금 건드리면 내가 내 발굽으로 찍어버릴 거야 막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미 여러분한테 이런 긴장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너 지금 말 똑바로 안 하면 내가 지금 찍어버린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분한테 요구하셔도 좋겠다. 지금 그러한 리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몫을 찾아오는 것에 있어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